안녕하세요. 윤혜선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질문이 정말 많았던 서희탐구 공부법 영상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해왔거든요. 이거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서희탐구 공부법 영상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고2 때 올렸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 이후로 저한테 서희탐구 공부법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도 댓글로 질문이 계속 달리고 있고 DM으로도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풀어내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글을 읽으시는 것보다 좀 더 압축해서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기가 힘드니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 시작에 앞서서 저보다 일단 공부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공부법 영상들도 많으니까 제 공부법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게 된 겁니다. 일단 저희 학교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저희 학교는 정말 평범한 인문계 사립고등학교로 일반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문과는 많으면 110명 내외였고, 적은 사탐 과목은,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사탐 과목은 생물과 윤리 같은 경우는 80명에서 경쟁을 했고, 3학년 때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45명에서 경쟁을 했었어요. 1등급이 많아야 4, 5명이 있었고, 적으면 2명, 1등급이 2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문과 사탐은 인원도 적은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위에 많이 몰려 있었던 경향이 있어서 상위권은 문제 하나로 이렇게 등급이 나뉘는 정도였고, 중위권도 변동이 좀 꽤 심했었던 것 같아요. 고3 사탐 내신은 진짜 빡셌고요. 애들이 수능도 공부도 이제 같이 하니까 수능 과목이랑 내신 과목이 겹치는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었고, 저도 그래서 3학년 때 사회문화 같은 경우 한 문제 틀리고 3등급 맞을 뻔했는데 기말 100점으로 이제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3이 정말 빡셌고요. 저는 사탐은 못해도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3등급은 맞아본 적이 없고요. 못해도 2등급이었는데, 이런 2등급 과목은 뭐냐? 제가 못하는 사탐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사탐 과목이 있는데 동아시아사랑 한국지라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2등급을 맞았고, 그 외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이런 것들은 다 1등급 맞았고, 한때 통합사회도 1등급 맞았습니다. 저는 문단 없이 수업 자습으로만 이렇게 했던 거고, 세면 정법 전교 1등이었고, 3학년 내신 사문도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니었는데 1등급 맞았습니다. 두 번째, 기본 전제입니다. 일단 수업 열심히 들어야겠죠. 수업 졸지 말고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거나 이렇게 필기해 주시는 것들 꼼꼼하게 다 필기해 두셔야 되고, 교과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나가주시는 프린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나가는 그런 교재들을 반복적으로 읽으신 다음에 문제집 풀이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탐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암기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이지가 들어오니까 계속 못 외웠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계속 회독하면서 이렇게 익숙해지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4주 전부터 교과서를 계속 자습 시간에 읽으면서 문제집 풀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 계획 세우기입니다. 보통 저는 한 달 정도 잡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한 30일, 40일 정도 잡고 했던 것 같아요. 시험 일정 나오기 전까지는 양이 많은 것부터 처리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사탐이 암기 베이스다 보니까 저는 보통 사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험 일정 나오면 그걸 캘린더에다가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이렇게 일정 분배를 했는데, 이건 자세하게 영상을 여기 띄워드릴게요. 데칼코마니 공부법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직접 고등학교 동안 썼던 이 플래너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 달치 캘린더를 캡처해서 이런 식으로 굿노트에다가 일정을 분배해서 할 일을 적어놓는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2학년 때 플래너 예시인데 이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는 기말고사가 2주간이었는데 보시면 첫째 날은 수학, 둘째 날은 영어와 생활과학, 세 번째 날은 일본어와 정치화법, 네 번째 날은 정보와 생활과 윤리, 다섯 번째 날에는 문학과 동아시아사 이렇게 시험을 본 것 같은데, 데칼코마니 공부법의 핵심은 시험 전날을 기준으로 이 시험 일정이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수학을 전날에 공부를 하고 그 전날에는 영어 생과를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어야 하는데, 저는 수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서 수학 영어 생과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대칭을 만들었었어요. 이 수학 영어 생과를 전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다시 일본어 정법, 그리고 그 전날 정보세윤, 그 전날 문학동사, 그리고 다시 수학 영어 생과, 그 다음에 일본어 정법, 정보세윤, 문학동사하고 또 다시 수학 영어 생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데, 분배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일정을 수행하고 났을 때 시험 전날에 딱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제가 이 3일 동안 시험을 본다 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전날을 기준으로 이 일정들이 대칭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거꾸로 일차를 하나하나씩 분배를 해주시고 나면 이날부터 공부를 한다 쳤을 때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보면은 시험 전날에는 딱 그 다음날 공부할 수 있게끔 시험 전날을 기준으로 시험 일정을 대칭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날 과학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너무 부족해요.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날 영어 공부를 같이 해주기도 했고, 필요한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공부해주기도 했어요. 꼭 이날 이렇게 일정을 짰다고 해서 이날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공부를 했고, 최대한 이 과목을 공부하자였지 이날은 국어 수학만 해야 되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는 일정을 짤 때 나는 수학을 별로 안 해, 조금 그 하루를 국어에만 쏟기는 싫어 하면은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두 일정을 대칭으로 구성할 때도 있었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 보고 오셨죠? 그래서 저는 4주차에 대부분 교과서나 주신 프린트물 자료들을 읽고 기본 문제 푸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3주차에는 문제집을 본격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답이랑 성질 분석도 같이 했고, 2주차엔 심화 문제집이나 기출을 같이 돌렸고,
1주차인 요약본 만들고 최종 정리 느낌으로 수능 특강을 한 번 풀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정말 많았던 문제집 추천입니다. 제가 풀었던 문제집을 지금 들고 왔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완자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 이렇게 풀었습니다. 완자, 1등급 만들기, 수능 특강 이 루트를 탔고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수능 기출 형식으로 내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생형 같은 경우에는 EBS 개념 완성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검정색 마더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능 특강을 마지막에 최종 정리 적용 느낌으로 수특을 무조건 풀어줬고 기출 형식이다 하면은 EBS 개념 완성과 마더턴 이렇게 풀었고 그냥 내신으로 내실 것 같다 하는 거는 다 완자 풀고 1등급 만들기 풀고 수능 특강 푸는 이 루트를 탔습니다. 수능 특강을 먼저 풀려고 하시면 어려워서 안 풀려요. 그래서 이런 완자나 1등 만들기 또는 EBS 개념 완성 같은 이런 기본 개념서를 가지고 먼저 개념을 익히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심화 문제집이나 기출을 이렇게 돌리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공부할 때도 편해요. 너무 어렵지 않게 다가오니까 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완자는 제가 통합과학 할 때도 완자를 풀었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완자는 제가 사회탐구 가면 거의 대부분 완자 다 풀었고요. 완자 되게 좋은 문제집인 것 같으니까 완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저번에 들어왔었는데 사탐에만 이렇게 한 과목에만 지금 3문제집 썼잖아요. 문제집 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냐. 사탐 말고도 다른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있을 텐데 문제집 너무 많이 비용이 들지 않으시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사회탐구 말고 국어나 영어, 수학은 국어는 일단 평가 문제집 하나만 풀었었고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는 과외나 여기서 받는 자료들로만 공부를 했어가지고 문제집에 드는 비용은 사회탐구가 제일 많이 들었고 그만큼 문제집은 사회탐구에만 거의 많이 썼습니다. 5번째, 공부법입니다. 일단 공부법 어떤 과목이든 저는 3가지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첫 번째로 회독, 두 번째로 선지분석, 세 번째로 단권화입니다. 일단 회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 문제집을 3번 풀었어요. 이걸 선지분석이랑 섞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완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진짜 내신 공부할 때 풀었던 문제집이거든요. 첫날에 교과서를 먼저 읽습니다. 잘 읽었으면 핵심 개념 확인하기가 있어요. 이걸 그냥 연필로 요것만 풉니다. 여기만 풀어. 이제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하는데 오답한 건 여기다 적지 말고 그냥 이래서 틀렸구나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또 교과서를 한번 읽어요. 이날 풀었던 걸 파란색 볼펜으로 다시 다 풀어요. 맞았든 틀렸든 다시 풀어줍니다. 이렇게 틀린 거는 이렇게 틀린 부분 이렇게 긋고 X 이렇게 틀린 게 있다면은 이렇게 틀린 거 체크하면서 파란색으로 다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스텝 내신 만점 공략하기를 연필로 또 똑같이 풀어줍니다. 연필로 풀고 채점하고 오답은 여기다 적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고 이래서 틀렸구나 보고 넘어갑니다.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럼 다음날 또 교과서 읽고 여기를 또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선지 분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여기 1등급 정복하기를 또 연필로 풀고 다음날 또 교과서 읽고 얘 파란색 볼펜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한 스텝씩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틀렸든 맞았든 이렇게 다시 다 풀어주는 과정을 거쳐서 한 문제집을 3번, 첫날 문제 푼 거 1번, 그리고 파란색으로 푼 거 2번 하고서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정말 모르겠거나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이렇게 체크한 거는 다시 풀면서 이 한 문제는 3회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선지 분석을 하다 보면 제가 몰랐던 개념이나 기억해놔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나가는 주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주로 보는 교재가 무엇이냐 하면 교과서잖아요. 당연히 교과서나 프린트일 텐데 거기다가 이제 문제집을 풀고 알게 됐던 거를 교과서에다가 다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시 이렇게 적어줍니다. 문제집을 보고 깨달았던 것들은 이렇게 다시 옆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해당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문제집을 풀고 몰랐던 거나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자 1등 만들기 수능 특강을 다 문제하고 모르는 거 교과서에 적고 파란색 볼펜으로 여러 번 풀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완자에 있는 이 개념 부분도 읽으셨냐라는 질문도 조금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 개념을 읽지 않았어요. 개념은 무조건 다 교과서나 주교재인 프린트물에서만 봤고 여기 개념은 언제 보냐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어디서 가지고 왔지? 잠깐 참고하는 정도로만 봤지 이 문제집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차피 교과서를 정리해놓은 게 이 개념 파트를 읽을 것이기 때문에 전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해독이랑 선지 분석 단거나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선지 분석은 여기 사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권화는 무조건 주 교재에다가 하면 된다. 저는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여러 번 풀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문제집을 보면 다 파란색이 정말 많아요. 파란색 볼펜으로 다 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볼 때도 파란 볼펜 챙겨가지고 사탐은 보면 시간 좀 많이 남거든요. 내신 때. 어차피 다 암기했던 거 팍팍팍 풀면 되는 거니까 시간 좀 많이 남는데 전 그럴 때마다 파란 볼펜으로 똑같이 또 제가 그렇게 공부해왔으니까 내신 시험지 풀 때도 연필도 한번 풀고 이렇게 검토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한 번 더 풀었어요. 그리고서 OMR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내신 시험 볼 때도 시험지 한 2-3번씩은 풀었어요. 시간 정말 많이 남으면 3번까지도 풀어봤고 조금 정법에서 선거보나 사문 도표 같은 거 나올 때 빼고는 무조건 2번씩은 내신할 때도 2번씩 풀었어요. 6번째 요약본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단권화 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단권화 했었죠. 시험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부터 이 단권화 했던 걸 보면서 요약본을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전날에는 교과서랑 내가 정리해놨던 걸 다시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공부 형태가 시험법이다 한 장씩 넘기면서 A4 용지 한 장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굿노트 사용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 시험 범위 부분만 다 A4 용지 한 장에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법이거든요.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정법이고 이게 생윤. 근데 생윤은 양이 많아서 이렇게 앞뒤로 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필, 시험 범위인 부분만 이렇게 A4 용지에 한 장으로 요약을 해가잖아요. 그럼 자습 시간 때 이것만 보면 돼요. 책 같은 거 다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몰랐던 거 엑기스들만 정리해놨잖아요. 그 엑기스들을 다시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습 시간에는 이것만 보면 정말 알짜배기예요. 정말.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여기다가 막 행동 강령 같은 것도 같이 적어놨었거든요. 도표를 풀 때 제가 막 뒷부분을 잘 안 읽는다면 뒷부분까지 꼭 잘 읽기 이런 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놔서 자습 시간 전에 읽으면 아 내가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 종에다가는 행동 강령 같은 것도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자습 시간에는 이거 한 장만 보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요. 필기하면서 또 머리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 양이 너무 많을 때는 미리미리 조금씩 만들어놨었어요. 7번째, 과목별 꿀팁입니다. 공통적으로는 문제풀이 양치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질이 정말 중요해요. 질이 기반이 되었을 때 양을 차차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추천하는 질을 높이는 방법은 맞았든 틀렸든 선지 분석을 꼭 해라입니다. 맞았다고 제가 다 알고 있는 선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선지 분석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윤리 과목, 일반 사회 과목, 지리 과목, 역사 과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리 과목은 생활과 윤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생활과 윤리는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칸트는 막 보복법, 징어는 뭐 폐호감 소능, 레고는 삶의 주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런 표현이 이제 자주 바뀝니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인간과 동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고려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표현을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런 표현들을 잘 잡아내셔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각 사상가별로 주장하는 것과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되 지역적인 표현들 약간 말 하나 바꿨는데 완전 틀리거나 말 하나 바꿨는데 아예 걔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장관하는 것처럼 정리를 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 문제 형식이 벤 다이어그램, 정육명제, 간과한다, 강조한다 이런 문제 등등 문제 형식에서 안 낚이게 일단 문제 형식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정육명제랑 벤 다이어그램에서 문제 형식 잘못 봤다가 틀리면 그걸 속상하니까 익숙해지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일반 사회 과목 사문이랑 정법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경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문은 내용이 쉬워요. 암기할 게 기본적인 것들도 있고 가끔씩 막 사회 집단 파트, 기관들 이런 파트, 도표 파트 빼고는 기본적인 내용이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인지 낚시가 정말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념보다 문제 형식에 낚시를 거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문제 푸실 때 암기했어. 내가 이 내용 알아. 이렇게 체크를 바로 하시면 안 되고 문제 형식을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문제 형식의 함정이 정말 많은 게 사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문 함정에 낚이지 않도록 행동 강령 같은 것도 적어두시는 거 정말 추천. 그래프나 도표 파트 어려우시거나 사회와 기관 파트 좀 어렵거나 헷갈린다 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셔도 좋고요. 강의 짧게 하시는 클립 같은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유튜브에 찾아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도 사문에서 사회와 기관이 좀 헷갈렸어가지고 유튜브에 쳐서 윤사탄님 영상 참고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검색 같은 것도 많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정법. 정법은 암기량이 많아요. 정법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딱딱 떨어지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문은 약간 지역적인 게 좀 많으면 정법은 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정법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정치 파트는 선거구, 계산, 이원내각제, 대통령제, 그것만 잘하시면 되고 선거구는 문제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거의 내신에서 이 선거구 파트가 들어가면 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선거구 파트 계산만 잘 하시고 계산하는 거 좀 어렵다 하시면 그거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법 파트는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 사례를 접하시는 게 가장 좋고 선지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리 과목은 한지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세계 지리는 안 해서 일단 한국 지리는 그래프 해석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프 하나 해석 잘못하면 그냥 문제 자체를 못 풀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면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그래프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익히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프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이걸 어떤 개념들을 뽑아야 되는 건지를 깨달아야 확 느는 과목인 것 같아서 기후, 문화, 위치 이런 관련 개념들은 당연히 암기를 여러 번 하셔야 되고 문제도 여러 번 푸시면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과목입니다. 동아시아사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세계사는 안 했습니다. 역사 과목은 기본적으로 사료 분석이랑 역사적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연표 정리를 저는 이렇게 교과서 공부할 때 이렇게 미리미리 해놨어요. 시대사 문제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교과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흐름 정리하시고 흐름과 사건 내용들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동사는 문제 양치기보다는 사건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흐름을 익히시는 게 더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동아시아사가 내신이었는데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문제집을 풀었고 2학기 때는 문제집을 안 풀었어요. 흐름 정리하고 사건 익히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연표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시대사 문제가 한 시기를 주고 일본 왕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 중국의 상황을 한 번에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주기를 이렇게 3개 갈래로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8번째, 그 외 꿀팁입니다. 저 인덱스 정말 추천하거든요. 종이 인덱스 정말 추천드려요. 이게 제 정치학법 교과서라 했잖아요. 이거 다 인덱스거든요. 종이 인덱스. 이 종이 인덱스 보고 친구가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저희 종이 인덱스를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다 붙이고 다녔어요. 이게 뭐냐면 종이 인덱스에다가 모르는 걸 적어놓는 거예요. 질문할 거를 종이 인덱스에다가 해당 부분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다 질문 용이었던 거죠. 이걸 왜 했냐? 모르는 파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공부할 때도 내가 이런 거 몰랐었지 하고서 이 몰랐던 부분을 다시 체크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러 갈 때도 이 부분을 바로 필 수 있잖아요. 바로 펴서 내가 이런 질문 써놨지 하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편합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러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주 가면 조금 선생님들 귀찮아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또 가면 열심히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여쭤보면서 약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 느껴져요. 이걸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제가 걸려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멘토멘티 활용 많이 하면 좋고요.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시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또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습 시간에 중요한 걸 자습 시간에 이제 딱 말해주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친구들이 유나야 뭐 중요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이거 중요하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줬었거든요. 시험 자습 시간에. 그걸 왜 했냐면 친구들한테 알려주기 위함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또 그걸 안 까먹고 시험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다 알려주면 친구들이 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제가 다시 이렇게 습득을 하면서 제가 또 그걸 기억하고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렇게 경쟁이 좀 심했었잖아요. 있었다 보니까 친구의 성적이 높아질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막 친구가 더 나보다 열심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면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성적을 잘 받을 것 같아서 말 안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그 알려준 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좀 더 멘탈적으로 건강하게 수험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9번째 마무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요. 제 이렇게 공부법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이런 건 좀 참고해볼만 하겠는데 하는 것들만 활용해 주시면 되고, 제 공부법이 100% 맞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이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다 답글 달아드리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인스타로 오셔서 DM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탐구 공부법 영상이 끝났는데요. 고등학교 3년을 다 다니고서 이렇게 공부법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되게 또 기분이 새롭네요.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셔서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좋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정말 빨리 안 지나갈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시고 사회탐구 1등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로미.